저 미친 또라이 보소. 아니 지금 어딜 잡고 흔드는 거야? 근무 시간에 멍 때리며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쿠라기라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꼬맹이. 그 옆에는 또 다른 여성이 그를 쳐다보고 있네요. 아니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좀 있나 봅니다. 마치 저처럼요. 13 그런데 이때 앞에 꼬맹이가 이상한 소리를 외치며 사쿠라기에게 동전 하나를 건네줍니다. 13 13 13 13 이런 일이 평소 일상일까요? 사쿠라기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네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만의 자기 위로를 즐기는 사쿠라기. 그런데 절정의 순간 평소와 다른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마에 적힌 난데없는 숫자 0. 이 숫자는 대체 무엇일까요? 다음날 한가로운 지구대에 동료 고토는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고 사쿠라기는 근무 시간에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자기 위로를 해봅니다. 저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또다시 보이는 이마의 숫자 0. 後藤はい、何ですか？見えるか見えるって何がですか？おでこ丸見えるか 丸？ 이 숫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사쿠라기 본인에게만 보이는 것 같네요. 55? 외국인의 이마에는 숫자 55가, やっぱり何もないですけど。 3? 동료 고토의 이마에는 3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이 와중에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그걸 흔들어 제끼고 있는 그는 진정 도라이네요. もうダメだどうしたんですか大丈夫ですかなあ後藤はい。言っても信じてもらえないかもしれないが何ですか？見えるんだ数字が数字？人のおでこに数字が見えるんだ勃起して射精しそうになった時だけ 사람들의 이마의 숫자는 사쿠라기가 자기의 거시기를 만질 때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의 대도 않는 헛소리에 퇴근을 하는 고토. 다음날 어김없이 나타나서 지구대를 빤히 보고 있는 한 여성. 사쿠라기는 이때다 싶어서 자기의 능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잽싸게 주머니에 손을 놓고 거시기를 신명나게 흔들어대는 이 미친 능력의 소유자. ゼロ 그런데 그녀 이마에는 0.5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궁금해서 그녀에게 다가가는 사쿠라기. 아니, 손을 빼고 가야지. 여전히 흔들어대는 손모가지에 그녀는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본능에 충실한 그는 거시기를 흔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こっちは2 앞집 여자는 숫자 2, こっちは 옆집 남자는 숫자 1. 1 이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출근을 하는 고토.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いつは 그런데 어제 3이었던 고토가 오늘은 4가 되어 있습니다. 何ですか？昨日まで3だったのに4になってる後藤翔一郎。昨日無事彼女の処女。 그리고 때마침 절정에 이르는 사쿠라기는 이 숫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성관계 횟수를 보여준 숫자인 거죠. 男は女とやった数女は男とやった数その人のやった人数が見える力が俺に身についてるんだ 쓰잘데기 없지만 뭔가 다른 의미로 엄청난 능력이네요. 자기의 신비한 능력을 바탕으로 거시기를 만지면서 순찰을 도는 사쿠라기. あ、少女じゃんこの町異常に少女が多いぞ違いますね。ここ
그리고 이 미친 도라이는 이 능력을 헌팅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すいません。あなた処女ですよね。 심지어 거시기를 만지면서 대도 않은 싸구려 멘트를 던지게 되죠. 結構暇にしてますし、コーヒーぐらいだったらいつでも出しますから。何考えてるんですか。警官のくせに恥ずかしくないんですか。はい。あ、申し訳ありません。以後気をつけます。はい、失礼します。ダメですよ制服でナンパしちゃ 이때 또다시 지구대를 빤히 쳐다보는 그 여성. 아니나 다를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넣는 사쿠라기. 근데 관계 횟수라며 어떻게 0.5가 나올까요? 男が挿入しようとして女が痛がって途中でやめたとか 지금 네가 흔드는 게 경찰로서 더 창피한 거 아닌가? 이때 등장한 외국인. 그는 55명이네요. 55명? 뭐 많긴 한데 저보다는 적네요. おい、スケベ外人。スケベあんた55人もやったらしいな。13 이때 나타난 끝판왕의 꼬맹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13ってそういうことだったのかよ。 주인공인 사쿠라기만 0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모습에 발길을 돌리는 그녀는 밑도 끝도 없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막으려고 온 사쿠라기. 死んじゃうくらいだったらあなたの処女をこの私に。 막으려고 온 게 아니라 먹으려고 온 거였네요. 저거 진짜 도라이가 확실합니다. 사쿠라기가 자기를 구해주러 온 줄 알고 뜨거운 포옹을 하는 그녀. 뜨거운 포옹답게 뜨겁게 반응하는 사쿠라기의 거시기. 沈まれよ。バオは決まえろって言ってんの。バオ。 그런데 그녀의 숫자가 0.5에서 0.7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친오빠에게 추행을 당해왔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러 꾸준히 찾아왔다가 신고할 용기가 없어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결국 죽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사쿠라기가 다른 의도로 나타나서 구해준 거였습니다. 본인 의도와는 전혀 다르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살린 사쿠라기.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동료 고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あれどうなった。 심지어 본서에서 높은 사람까지 왔네요.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本当ですか。 본서 사람이 말하길 동료 고토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まさかあいつが連続婦女暴行殺人の4人だぞ 심지어 이곳에서 4명이나 살해를 한 거였죠. 4人。本当に一昨日の夜ですよね。おいお前なんか知ってんのか。いえ。この事件が明るみに出たら多分俺飛ばされるよ。そん時は 지금까지 이마의 숫자가 성관계 횟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숫자는 그 사람이 저지른 살인의 횟수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おはようでございます。 이때 나타난 55의 숫자가 적혀있던 외국인. 그럼 그는 55명의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昨日言ったよな。55人。ああ、それは人殺した数ですよね。私が。私この間まで 그는 전쟁을 겪었던 군인이라서 55명의 사람을 죽인 거였습니다. 지구대 앞에 사는 숫자 2가 적혀 있었던 여자. あなた、人殺しですか。人を殺してますか。何をおっしゃってるんですか。二人殺しましたよね。あなた二人。殺しました。若い時2度。 그녀는 중절 수술로 2명의 아이를 지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0.5에서 0.7로 바뀐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상한 마음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는 사쿠라기. 그녀의 집에 들어선 이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추행하던 오빠였던 거죠.
あの子のお兄さんだったんだな。 난데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라고 하는 이 남자. 냉장고 안에는 칼에 찔린 지금 사쿠라기 앞에 있는 그 남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本当の私の姿です。本当？ 사쿠라기는 자기의 능력으로 냉장고 안에서 죽은 이 남자의 영혼이 지금 보이는 거였죠. とりあえずあんたもう死んでるんだよな。 그는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この冷蔵庫の中で陽子と私はあってはならない関係にありました。私は小さい時から陽子が可愛くて 오빠인 이 자식은 어릴 적부터 0.5의 그녀를 추행해 왔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그녀는 결국 칼을 꺼내 들고 お兄ちゃん殺して私も死ぬから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오빠는 자기 스스로 그 칼에 찔린 거였습니다. 陽子ちゃん 그리고 그녀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서 오빠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거죠. 그는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 이마의 숫자는 0.5에서 0.7로 점점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그녀. どうやってここに入ったんですか？見ちゃったんですね。 그녀의 숫자가 0.7에서 0.5로 줄었습니다. 오빠가 살아나고 있었던 거죠. お兄ちゃん。桜木さん救急車。お兄ちゃんまだ生きてる。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니 지가 놀라서 자빠지는 끝까지 상도라인 사쿠라기. 며칠 후 동료 고토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死んだというニュースが昨日テレビで流れた。 0.5인 그녀의 오빠는 살아났습니다. 刺された直後に冷蔵庫に入れたのが幸いしたらしく、中で仮死状態となっていたのだが、あの時冷蔵庫を開けた外気の熱さに触れたことで蘇ってしまったのだ。 그녀도 체포는 되었지만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ただ問題は 그런데 13이라는 숫자가 적힌 그 꼬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둘러 그 꼬마를 찾으러 가는 사쿠라기. 13本当にここに入ったの？のぞみくん。 정말 무서운 사람은 바로 이 꼬마였네요.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그냥 미쳤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영화는 2011년도에 제작된 절반 처녀와 제로남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일본이라서 상상할 수 있고 일본이기에 상상한 내용을 그대로 영화에 담아버리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는 영화네요. 뭐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당연히 국내에서는 개봉이 안 된 작품입니다. 개봉한들 과연 이걸 누가 볼까요? 근데 한 배급사에서 정식 개봉을 노리고 수입을 하려고 했으나 국내 영상등급위원회에서 선정성 등을 이유로 청불 등급을 받아서 정식 수입을 포기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잘 보시면 병맛과 코미디와 스릴러의 절묘한 조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제정신이 아닌 영화인 거죠. 남자 주인공은 이타쿠라 치히로라는 배우가 맡았는데 이 영화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얼마나 질려버렸으면 더 이상 다른 영화에 출연을 안 하는 걸까요? 여자 주인공은 시즈미라는 그쪽 배우가 맡았는데 그쪽 배우로 활동할 당시의 이름은 모치다 아카네입니다. 그쪽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2008년 자기 고향의 특산물인 바지락에서 따온 예명 시즈미로 영화배우와 그쪽 배우로 활동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녀가 유명해진 계기는 2019년 7월 5일 TV 도쿄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집에 따라가도 될까요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야에 갑작스레 그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정리되지 않은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휴먼 버라이어티인데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솔직한 인생담이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탕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전국 배우가 꿈이라서 그쪽 배우를 은퇴하고 각종 연극 무대에 단역과 이런 B급 영화에 출연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조금씩 성장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다시 그쪽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의 감독은 사토 사키치라는 감독인데 그는 감독뿐만 아니라 각본과 배우까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감독이죠. 많은 영화에 배우로 출연을 했지만 그가 출연한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킬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리뷰한 가라텔 로봇이라는 영화를 바로 이 감독이 만들었죠. 그가 만든 수많은 작품 중에 2006년도에 만들어진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꼭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아이디어는 기발했지만 그걸 잘 살리지 못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영화인 것 같네요. 차라리 이걸 옴니버스 형식의 단편으로 짧게 만들었다면 더 집중력이 돋보였을 거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